자, 23강 들어가겠습니다. 자, 부동산 관리 활동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한 해에서 한 두 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앞쪽이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앞쪽 파트가 중요하고 부동산 관리 활동하고 그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은 우리가 빌딩의 연소사역과 내용 연수는 뭐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기초는 되니까요. 우리가 일단은 272페이지 가시면 부동산 관리 활동에 오른쪽에 임대차 활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임대차 활동으로 들어갈게요. 임대차 활동이다. 자, 그래서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주거용, 매장용은 쇼핑센터나 백화점들을 얘기하고요. 공업용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선정 기준이 있어요. 자, 그래서 세 가지 주거용, 그 다음에 공업용, 그 다음에 매장용 부동산. 자, 매장용은 이제 쇼핑센터나 백화점이니까 이제 상업용이 되겠죠. 상업용이 되면서 자, 임차인의 선정 과정을 합니다. 임차인의 선정 기준. 자, 그럼 우리가 주거용이라는 것은 그 주거용이다 보니까 잘 어울려야 돼, 사람들끼리.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주거용 자체는 유대 관계가 중요하죠. 같이 잘 살아야 되니까 유대성이라고도 하고 연대성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암기를 해 두셔야 되고요. 연대성.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업용은 자, 우리가 사무실도 이제 보통 사무실 및 이렇게 공업용이라고 이렇게 보통 그 어때요? 대학 교과서 나왔는데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임차인이 우리가 만약에 공업용이라는 것은 자, 어때요? 목조 건물의 화학 공장을 임차하면 안 되잖아요. 빌려주면 안 됩니다. 생산하기에 적합해야 된다는 거지. 적합성이에요. 적합성이고 그 다음에 매장용은 상업용은 매출이 중요하니까 가능 매상고라는 건 매출액입니다. 야, 오늘 매상 얼마나 올렸니? 그죠? 가능 매상고. 그러니까 가능 매상고라는 것은 매상고는 수익성을 얘기하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본다. 자, 그래서 좀 재밌게 할게요. 우리가 뭐 그 설날에 이제 많은 영화들이 나오면 한국 영화 걸작선에 주유소 습격 사건이 있어요. 주유소 습격 사건. 설경구 나오는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암기법 좀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쪽에서 얘기했지만 임대차의 유형이 있어요. 임대차 유형. 자, 임대차의 유형입니다. 자, 주거용은 조임대차를 우리가 조총 수단을 해서 이 총소득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글로스. 이 총소득을 우리가 조라고도 표현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총조 똑같은 얘기입니다. 총임대차. 그 다음에 공업용은 순임대차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순수한 임대료가 7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전체 여러 가지 비용이 30만 원이라고 한다면 전체 그냥 100만 원 다 내는 게 총임대차예요. 그러면 주거용 같은 건 이제 보통 우리가 아파트 관리비에는 다 포함돼서 나오잖아요. 그럼 총임료를 임대인한테 지불합니다. 그럼 이걸 수령한 임대인이 그 30만 원을 가지고 운영에 수반되는 세금, 보험료를 여기에서 지불하게 되는 거죠. 근데 공업용은 틀려요. 일단은 30만 원만 내고 그 추가적인 것은 어때요? 임대인에게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협상을 해서 그죠? 우리가 어디까지 갈 거냐라는 거를 협상해서 보통 3차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1차, 2차, 3차.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임차인은 순수한 임대료만 임대인에게 지불하고 그 영업 경비는 직접 지불해서 협상을 해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요약이다 보니까 1차에 대한 그 임대차가 있고 2차는 1차에다가 뭘 플러스 시키냐면 자, 보험료를 플러스 시켜요. 보험료. 그러면 3차는 요 다 포함된 상태가 2차에다가 유지수원비를 포함시킵니다. 유지수원비. 그럼 우리가 보험료는 3글자고 얘는 5글자니까 자, 짧으면 2차고 좀 길면 3차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3차가 가장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매장용이라는 것은 자, 앞쪽에서 나왔지만 문제가 임차인의 총수익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합니다. 그러니까 총수익이 총소득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능 총소득을 가지고 일정 비율을 지불하는데 자, 일단은 밑에 가시면은 특징의 순임대차는 1차가 보통 우리가 얘기하지만 통상적으로 3차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비율임대차의 계산 방식이 한 번 정도 나왔었어요. 얘가 매출액의 비율 임대차. 그래서 어떠한 건물에 그 어떻습니까? 계산 문제가 한번 나와서 풀어드리겠는데요. 여기에 각 호에 임차 있는데 갑이라는 임차인이 엄청난 매출액을 올려요. 그럼 너는 매출액 올린 비율대로 내라는 얘기죠. 그래서 비율임대차에 보시면 자 기본 임대료가 얼마를 깔고 가냐면 뭐 기본 임대료가 1,000만 원을 깔고 갑니다. 1,000만 원을 내고 그 위에 추가적으로 받겠다는 얘기죠. 가산하는데 자 만약에 총수입이 1억 5천인데 자 거기다가 1억을 초과하는데 5%를 적용한대요. 그럼 1억 5천에서 1억을 초과하는 금액이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5천만 원에다가 우리가 5%죠. 자 5%는 0.05인데 자 이거를 계산하는 자체가 이제 계산기가 있어야 되니까 이건 10%의 반이거든요. 그 5천만 원의 10%는 500만 원의 반은 250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1250만 원을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 문제도 좀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외우기 좀 힘드시면 좀 또 편법이 들어가는데, 자, 주거용은 원래 이제 총인데 조라고 하죠. 지읒 들어가니까 조임대차. 좀 죄송하지만 이제 공돌이에 가는 데는 이제 공순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쉽게 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유지활동이라는 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예방적, 일상적, 대응적인데 시험 문제는 예방적이 잘 나옵니다. 예방적. 예방한다는 것은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하는 거야. 비용을 적게 들어가고 임차인 위험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일상적은 정기적으로 늘 하는 거고 통상적으로. 그 다음에 예방적, 사전적은 계획에 따라서 하자나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점검을 한 겁니다. 예방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나왔었죠. 그 다음에 대응적은 사후적, 수정적이라고 하는데 이건 문제가 발생 후에 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험은 손해보험료, 책임보험료, 임대료 손실인데 임대료 손실보험료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임대료 손실은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건물 수리 복원하기 때까지 공사 진행되는 경우 임대료를 받을 수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당 지불액이라든지 원리금이라든지 원가이자 영업경비 계속 지불해야 되므로 손해가 가는 임대료 손실을 보상하고요. 자, 손해보험료는 화재나 홍수 등 예기치 못한 사건에 대한 손해예요. 그죠? 대상부동산 그 자체, 그 밖의 동산 등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요. 책임보험은 임차자, 고객, 방문자, 인접부동산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보는 거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정도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기지만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건물에 대한 연수 사이클과 내용 연수가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일단은 건물의 내용 연수라는 자체는 감정평가 파트와 연결이 돼요. 그래서 건물의 내용 연수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 건물이 감가된다는 원가법의 감가요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이거와 연결시켜서 이제 미리 우리가 보겠는데 건물은 감가가 됩니다. 감정평가에. 그래서 건물의 버팀 시간, 건물이 버틸 수 있는 시간까지를 내용연수라고 하는데 그 내용연수가 물리, 기능, 경제적 내용연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세부적으로 가는 거는 나중에 또 간평에서 감가요인에서 봅니다. 들어보시면요. 저 건물에 대한 감가요. 건물에 대한 내용연수가 있다는 거죠. 자, 건물의 내용연수. 자, 건물이 새 건물이 있다고 봅시다. 새 건물이 있으면은 자, 다 5층짜리 건물입니다. 5층. 그럼 두 가지를 봤을 때 앞에 있는 거는 건물이 금이 갔어요. 그죠? 그럼 노후화가 됐다는 건 시간이 지나면 사람도 늙으면 노후화가 되죠. 이걸 물리적 감가라고 합니다. 물리적. 근데 만약에 안 늙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자, 이런 건 기능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설비가 잘못되다든지 설계가 잘못되다든지 엘리베이터가 없다든지 아니면 재래식 부엌 같은 건 조금 형식의 구식화, 옛날 방식이에요. 기능이 형식의 구식화라든지 자, 이런 것들은 다 기능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내부적인 감가요. 내부가 잘못됐죠. 그래서 사람도 자, 시간이 지나면 늙잖아요. 근데 안 늙었는데 사람들이 옷이 청소를 끄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형식의 구식과 기능적이죠. 그래서 아시는 지인이 자, 재밌게 한다면 안 늙었는데 촌스러워. 그죠? 그러면 야, 너는 어떻습니까?
물리적 감가가 안 되는데 기능적 감가가 심각하구나. 예. 그러면 자, 못 알아듣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재밌게 하고요. 자, 경제적이라는 것은 경제적은 외부적인 겁니다. 외부 감가요. 자, 그럼 만약에 자, 여기에 지금 신축 상가입니다. 신축 상가. 그럼 신축 상가는 금도 안 갖고 엘리베이터도 있어요. 그러면 물리적과 기능적은 잘못되지 않았는데 탄광촌이 있어서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탄광촌이 폐광되게 되면요,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지나가. 그럼 수익성이 감퇴되거든요. 자, 이건 치유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할 거거든요. 간편에서. 그럼 그래서 경제적 손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경제적 영향소가 닿다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나중에 또 볼 거지만 간단하게 물리적은 마멸, 파손, 노화가 키포인트죠. 우발적 사고, 시간이 지나서 그래요. 그래서 건물이 금이 갈 때까지 버틴 연수고, 자, 경제적은 우리가 기능적은 우리가 어때요? 형식의 구식화, 옛날 방식이죠. 설비 부족, 불량, 외관에 낙후, 이런 것들이 이제 기능적인 내용 요소가 다 됐다라고 합니다. 기능적 감가가. 자, 그래서 아까 노후화가 되면 물리, 형식의 구식화는 기능적. 건물의 부지와 부적응이라는 게 한번 관리 파트에서 나왔는데, 자, 부지는 이렇게 되는데 건물과 부지와 건물이 이렇게 짱 박혀져 있어요. 그럼 안 맞는 거거든요, 이건요. 그럼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법경기 중에서 기술적 관리에 들어가요. 그래서 앞쪽에서 우리가 물리적인 하자나 기능적인 하자는 기술적 관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건 중요합니다. 나중에 기출문제를 보시면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은 기술적 관리에 들어간다. 자, 경제적은 외부적인 감가요. 그래서 우리가 인근 지역에 대한 변화, 지역에 대한 것은 외부적이잖아요. 환경은 외부 환경과 안 맞는다는 얘기죠. 지금 탄광촌이 폐광됐으니까 환경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테고, 그 다음에 다른 건물과 비교해서 시장성이 감퇴됐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전자제품 사러 옛날에는 세운상을 갔지만 지금 안 가잖아요. 거기는 전자제품 파는 곳으로서는 그 주위가 시장성이 감퇴된 거죠. 건물이 잘못된 건 아니죠. 자, 그러면 이거는 시장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환경이나 시장 나오면 경제적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재밌게 하냐면, 자, 돈이 경제적이잖아요. 돈을 보면 사람들은 환장을 하죠. 환경과 시장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가시면 나중에 감정평가에 갈 거지만 물리적 명령어가 더 길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은 그 범위 안에 있다는 건데요. 자, 우리가 만약에 지금 여기가 어떻습니까? 신축 상가가 망했어. 왜? 외부적인 감가가 있으니까요. 때려부셨어. 그럼 이게 때려부신 게 물리적으로 다 된 게 아니라, 물리적이 다 된 게 아니라 경제적이 다 됐거든요. 경제적. 그래서 물리적보다는 경제적이 짧고 물리적이 더 길다. 그럼 경제적은 물리적 범위 내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적이라는 것은 어떤 법적인 거거든요. 제도상. 그래서 건물의 수명이 되는데 법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세법 시간에 딱 보면 몇 년 정해진 게 있잖아요. 법적 내용요소다. 그래서 행정적 내용요소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밑에 제가 요약을 해놨지만은 앞에 내용들을 좀 볼게요. 건물의 생애주,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전개발 단계, 신축, 안정, 노후, 폐물 단계가 책을 나왔었는데, 자, 건물의 생애주기입니다. 건물의 생애주기, 라이프 사이클이죠. 우리가 라이프 사이클 합니다. 자, 그래서 건물의 생애주기. 자, 전개발 단계라는 것은요, 아직 개발 전 단계예요. 그러면 용지 단계죠. 용지 단계, 아직 땅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거기 보시면 건축 계획이라든지, 자, 앞으로 이제 어떤 수요 행태, 수요자의 행동과 태도, 어떤 규제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를 활용하죠. 간평사나 중개사. 그럼 신축 단계는 사람으로 친다면 건물이 완성되는, 사람이 태어난 단계예요. 그러면 신축 단계는 당연히 금은 안 갔으니까 물리적 유용성이 가장 높다고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신축은, 자, 거의 물리적 유용성이 이 단계에서 가장 높다고 되어 있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계획과 실제 건축가의 기능이 불일치할 수도 있죠. 전문가를 활용했는데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안정단계는, 자, 안정단계는 사람으로 친다면 중년이에요. 중년에 일을 제일 많이 하죠. 그래서 가장 장기 이른 단계다. 여기서는 관리 상태가 중요하죠. 그래서 중년의 관리 상태가 안 좋으면 건강도 해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기억해 보시면 장기라는 단어, 그 다음에 니은의 관리 상태가 중요하다.
빌딩에 대한 수명이 장단이 결정이 되고요. 만일 빌딩의 수선이나 대수선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리을의 경제적 관리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추가적인 투자 비용이 대수선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투입되는 게 여기서 해야 돼. 엘리베이터 하우스는 여기서 해야 됩니다. 근데 노후 단계는 완전 폐물 단계. 노후 단계는 어떻습니까? 건물이 이제 이 노후가 되다 보니까 추가적인 건물 복합적 아주 강가가 심해지니까 추가적인 투자는 합리적으로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1억을 투자해서 1억 투자 자본을 회수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물리적과 균형 상태 급격히 악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는 개량 비용의 지출을 억제해야 됩니다. 건물 자체를 교체할 계획은 세워요. 여기서는. 그지만은 여기는 제일 중요한 게 니은에 추가 투자를 하면 문제가 발생해요. 빌딩 자체 교체 계획만 세우고 완전 폐물 단계는 물리기능 경제까지 다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완전 폐물 단계는 이제 다시 전개발 단계로 가겠죠. 완전 폐물 단계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거의 쓸모가 없어져서 다시 전개발 단계로 향하는 게 되는데, 시험 문제는 신축 단계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냥 앞에만 따서 전신 안노폐라고 이제 여기 체크하시는데, 자, 신축 단계는 물리적이 제일 유용성이 높죠. 그 다음에 중년 단계가 장기고 안전이고요. 여기는 자본적 지출에 대한 추가 투자에 대한 것을 계획하고, 노후 단계에서는 추가 투자를 하면 안 되죠. 특히 자본적 지출 말고 수익적 지출만 해야 되겠죠. 완전 폐물 단계로 간다. 이렇게 해서 보십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이제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276페이지로 가시면 기출 체크가 있죠.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자, 그 전에 이제 제가 요약해 놓은 걸 볼게요. 전개발 단계는 계획 같은 걸 보죠. 전문가 조언, 장래 수요 예측, 그다음 건물의 경제적 측면. 자, 신축 단계는 물리적이 가장 높습니다. 근데 기능적도 높다고 하셔야죠. 왜냐?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요. 근데 물리적이 제일 높다고 나왔고, 아직은 경제적은 몰라요. 시간이 안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적은 들어가지 않는다. 근데 안정은 경제적 유용성까지 최고고 가장 장기고, 부동산이 경제적 관리까지 중요시 여기고요. 여기는 추가 투자를 해도 됩니다. 근데 노후 단계에서는 재건축에 대한 판단이지 추가 투자하면 안 되죠. 완전 폐물은 노후 단계 재건축을 결정하는데 단계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자, 지금 어떻게 돼요? 앞쪽에서 문제 잠깐 봤지만 임차인의 총수입에서 일정 비율이다. 비율은 비율이라는 게 들어갔잖아요. 수임대차가 아니라 비율임대차가 되겠죠. 그 다음에 2번도 자 2번에 대한 거는 전체적인 게 다 나왔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관리에서 틀린 거. 자, 우리가 부동산 관리 상업용은 아까 매장용이에요. 자, 이거는 가능 매수한 거죠. 그 다음 비율임대차는 임차자가 총수입의 일정 비율 임대료를 지불했다. 자, 보세요. 지금 기출은 또 뜨잖아요. 아까 나왔던 걸 그대로 이제 밖에 놨잖아요. 자, 시설 등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장애가 없도록 유지되도록 시설을 교환하고 수리해 사전적으로 유치 활동을 하는 것은 대응적이 아니라 예방적입니다. 대응적은 사후적이라고 그랬죠. 정답은 3번이 정답이고. 자, 부동산 관리자는 임대차 계약 시 임차에게 언제 얼마의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는지를 주지시켜야 되고요. 자, 임대료 손실보험이 나왔다 그랬잖아. 건물 화재 피해가 발생하면 건물 수리 복원하는 데까지 임대료 손실을 보상한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자, 3번 건물의 내용 요소와 생애 주기가 나왔죠. 근데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았어요. 자, 건물 이용이나 마멸, 파손, 시간의 경과 등에 생기는 노후화 때문에 사용되는 불가능, 건물이 금물될 때까지를 우리가 어떻습니까? 물리적인 내용 요소다. 건물의 물리적 유용성이 가장 높은 것은 신축 단계가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관리 파트는 뭐 이 정도만 하면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나올 거고요. 자, 이제 넘겨보시면은 마케팅 파트가 있어요. 부동산 마케팅과 광고. 자, 마케팅은 이제 대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마케팅의 3가지 전략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얘들은 이제 공급자에서 지금 수요자 위주로 가기 때문에 시장 정립 마케팅, 고객 정립 마케팅, 관계 마케팅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위주로 이제 가고, 광고라는 자체는 우리가 포피믹스의 프로모션의 판매 촉진에 들어가거든요.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들어가지만 광고 자체가 지금은 잘 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마케팅의 전략, 3가지 전략 차원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 점유, 고객 점유, 관계 마케팅. 자, 문제를 우리가 볼 거지만 거기 여기서 나옵니다. 마케팅 환경은 뭐 미시적과 거시적이 있는데 그냥 가볍게만 우리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3가지 마케팅 전략의 3가지 차원을 좀 가달라. 그 마케팅 전략이 부동산 마케팅. 자, 부동산 마케팅은 딱 문제는 딱 한 문제만 배정이 됐어요. 더 이상 안 나옵니다. 자, 전략이 이제 3가지 전략.
세 가지 전략으로서 자, 먼저 시장 점유 마케팅이에요. 자, 시장 점유 마케팅은 이제 공급자 위주입니다. 공급자가 시장을 점유해서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타겟해서 시장을 또 위치화시켜서 포지셔닝 시켜서 또 어떻습니까? 차별화 전략을 쓴다. 시장 점유 마케팅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이따가 고객 점유가 소비자 마케팅이죠. 항상 공급자에서 소비자로 갑니다. 그래서 자, 어떻습니까? 마케팅이라는 자체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 칠판 중에도 마케팅을 한다. 그럼 얘를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기계로 찍었어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기계를 찍기 전에는 사람이 손으로 만들었죠. 물량이 부족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공급자 위주예요. 내놓기만 하면 팔리거든요. 근데 이제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대량 기계로 찍어냅니다. 자, 내놓기만 하면 팔리는 게 아닙니다. 소비자를 가야 되죠. 소비자 관점에서. 자, 그래서 하나 그냥 재미있게 예전에 처음에 이제 통닭 가게가 아주 잘 됐어. 예전에. 왜? 별로 없었어. 그죠? 공급자가 주도했는데 이제 너무 많이 생겨. 그럼 수요자를 주도로 가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 가지 이 통닭을 판다는 자체가 통닭이라는 개념에서 이제 치킨에서 개념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여러분들이 젊은이들 위해서 뭐 마늘치킨 뭐 굉장히 종류 많이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또 거기에 이제 그 안에 디스플레이든지 여러 가지를 소비자에 맞춰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먼저 시장 점유 마케팅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잘 나오는 게 STP 전략하고 그 다음에 토피 믹스 전략이 있습니다. P가 4개 들어서 그걸 혼합해서 가자는 거죠. 그래서 STP는 보통 우리가 주거용에 사용되고요. 토피 믹스 전략은 상업용에 사용된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장 점유 마케팅은 틈새 시장을 점유한다는 힌트를 또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STP라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S라는 것은 먼저 살 사람을 나눠서 타겟 찍어서 나중에 포지션 차별화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시장 세분화입니다. 시장 세분화. 그러니까 시장 세분화라는 자체는 세그멘테이션이에요. 자, 얘가 세니까 얘도 세죠. 사람을 나눕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갑이라는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하나 짓고 싶어요. 그럼 아파트를 짓게 되면 자, 그게 대형 평수가 잘 팔릴 수 있고 소형 평수가 잘 팔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득에 따라 사람을 나눕니다. 그럼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서 나누는 거는 세분화라고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나눠서 자, 고소득층, 중상층, 저소득층을 나눠서 자, 이렇게 세분화시키는 거죠. 사람을 나누는 건 차별화가 아니라 세분화예요. 그 다음 타겟을 합니다. 타겟팅. 그럼 내가 목표했던 시장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표적시장 선정. 표적시장의 선정이라고도 하고 선점도 맞습니다. 자, 그러면서 목표시장을 선정한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타겟을 어디다 둘 것이냐? 난 중상층에 두고 싶다. 중상층을 타겟으로 잡는 거죠. 그러니까 중상층을 찍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제 맞춰주는 거예요. 그럼 차별화라는 포지셔닝이라는 자체는 차별화는 어떻습니까? 포지셔닝은 그 위치를 어디에 둘 건지 차별화시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공급, 내가 만약에 레미안 아파트면 자, 내가 삼성 레미안 아파트다. 요즘 브랜드를 내려주죠. 그러면 자, GS, 자, 자이죠, 자이와 봤을 때 이 경쟁사 상품 중에서 내 위치를 어디에다 둘 것이냐. 자, 이거는 나눈다는 것은 자, 사람을 나누는 게 아니라 제품을 나눠요. 자, 수요가 아니라 공급 상품에 따라 나눕니다. 상품의 특성에 따라 나누는 거죠.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그래서 어떻습니까? 상품의 특성에 따라서. 아까 사람인데 얘는 제품이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위치를 어디다 둘 것이 보는 거죠. 이 세 가지를 바꿔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자, 이 세분화는 세그멘테이션 세분화 찍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은 세분화시키고 공급에 대한 제품은 차별화시켜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공급은 차별화, 공급은 차별화, 수요는 세분화입니다. 자, 그래서 세수, 제가 이제 아침 조기축해 놓으면 세수를 해요. 공을 차려고 공차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사람은 차별화시키는 것보다 세분화시켜서. 자, 여러분이 학원에 다니는데 한 그룹이 한 5명씩 다녀. 근데 한 사람이 모의고사가 저점을 찍어. 맨날 20, 30점이야. 야, 너 밥 따로 먹어라.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사람은 세분화하고 제품은 차별하다. 이렇게 보시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개발 파트에서 시장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장 분석이라는 것은 어때요? 그 안에서 시장을 세분화하고 공급 제품의 차별화가 있거든요.
그럼 사람을 분석한 다음에 자기 물건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수요는 세분화, 공급은 차별화. 자, 세수하고 공차자. 그 다음에 사람은 세분화시켜야 된다. 제품은 차별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걸 바꿔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시장 점유 마케팅이라는 것은 공급자의 전략 차원으로 표적 시장을 선점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게 들어갑니다. 시장을 점유한 글씨가 힌트가 들어가요. 그러면 자,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시장을 세분화해서 표적 시장을 선정한 다음에 자, 이 차별화시키는 거죠. 자, 먼저 우리가 세그멘테이션이 들어있잖아요. 사람을 나눕니다. 그래서 고객 행동 변수나 고객 특성 변수에 따라서 몇 개의 세분 시장을 나눠서 소비자를 나누는 거죠. 이질성에 따라서 몇 개의 특정 집단을 분할한다. 그래서 소득에 따라서 고소득, 중소득, 저소득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표적 시장의 선정이라는 것은 자, 밑에 보시면요. 세분화된 시장에서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세분화된 시장에서라는 자체는 그 전에 세분화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신의 상품이 일치되는 수요 집단을 확인합니다. 어떻습니까? 중상층을. 그럼 선정된 표적 집단에서 신상품을 기획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세분화된 수요자 집단에서 결정 사항과 자신의 능력을 고려해서 가장 자신 있는 수요 집단을 찾아내는 게 표적 시장이다. 그 다음에 차별화는 이제 포지셔닝입니다. 차별화. 그래서 이제 포지셔닝이라는 게 위에 우리가 영어가 있죠. 그렇다면 얘는 제품을 차별화해서 내가 원하는 고객의 욕구를 만족하기 위해서 다른 상품과 비교를 해요. 그래서 다양한 공급 경쟁 사이에 자신의 상품을 어디에다 위치시키는 포지션 위치거든요. 그래서 공급 상품에 따라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본다. 자, 포피믹스가 이번에 시험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포피믹스가 네 가지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유통 경로라는 건 플레이스입니다. 그래서 중개업자를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자, 어떻습니까? 분양 대행업자를 또 활용한다든가 유통 경로를 부는 거고 제품은 프로덕이에요. 그래서 지하 주차장이나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 이제 반영해서 다른 내가 레미 아니면 GS보다는 차별화시켜야겠죠. 뭐 실개천을 설치해 준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밑에 가시면은 가격은 고가와 저가 전략이 있죠. 자, 우리가 앞쪽에서 수요 탄력성이 높지 않은 것은 비탄력적은 대체제가 없어요. 갈 데가 없거든요. 그럼 제가 비단은 고가, 비탄력은 고가라고 했었죠. 진입장벽이 높아서 경쟁 기업의 진입이 어렵습니다. 제품 비율이 높다면 고가로 가고요. 자, 저가라는 것은 가격이 낮게 책정해 소비자의 구매를 높임으로써 자금 매수를 빨리 하는 겁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이익을 확대한다는 건 박리담회라는 걸 들어보셨죠. 우리가 보통 마케팅에서는 시장 침투 전략이라고 하는데 먼저 시장을 침투하려면 저가로 간 다음에 나중에 올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떤 진입장벽과 시장 확대 목적으로 이제 가는 거고요. 자, 의사소통이 프로모션이 원래는 판매 촉진으로 나옵니다. 이따 기출에서는. 그래서 인적 판매 촉진 홍보 광고가 다 들어가는데 자, 인적 판매는 사람이 직접 대면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전략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판매 촉진은 판촉이라는 걸로 나와요. 프로모션이. 그래서 판촉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 나와 있지만 모델하우스 가게 되면 경품을 나눠주거나 청약자한테 냉장고를 추첨해 줍니다. 이게 바로 프로모션이에요. 그러니까 판매 촉진과 제품 전략을 비교하셔야 돼요. 제품 전략은 내가 다른 거와 차별화시켜서 지하 주차장이나 라이프 스타일, 실개천 설치하는 거는 프로덕이고 그 다음에 모델하우스에서 청약시 때 우리가 경품을 나눠주거나 어떤 제품을 나눠준다 이렇게 꼬시는 거 프로모션이고요. 자, 홍보 광고도 의사소통 프로모션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것은 물건을 가지고 가서 팔 수 없기 때문에 광고와 홍보가 이제 프로모션에 들어가거든요. 자, 그럼 광고는 홍보랑 약간 다른 건 홍보는 제가 이제 예전에 그 대학교 때 강의 때 그 마케팅이나 부동산 마케팅 책자에 그 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로병사라는 옛날에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 와인이라는 것이 판매가 아주 잘 된 거는 건강에 좋다라는 걸 막 홍보하거든요. 그 홍보라는 것은 광고주가 대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TV의 대량 매체를 통해서 어떤 기사라든지 그런 보도에 자극시켜요. 그래서 막 와인 판매가 늘어났잖아요. 광고라는 건 대금을 지불하고 직접 매체를 통해서 어떤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주의하실 게 뭐 내가 아파트를 뭐 송중기를 아파트 모델로 세웠다. 송중기라는 사람은 사람이 하는 광고지만은 이거는 매체가 TV나 이런 거기 때문에 인적이 아니라 비인적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렇게 해서 보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따 포피믹스가 바꿔서 나온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고객 점유 마케팅이라는 게 아이다라는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전에 이따 문제를 풀어보겠지만은 공급자에서 수요자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요자 마케팅, 고객 점유죠. 자, 소비자가 고객이잖아. 그럼 고객 점유는 공급자가 아니라 소비자 위주로 가죠. 자, 그래서 소비자를 꼬시는 게 고객 점유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아이다라는 원리는 우리가 중개업 법령 실무에도 나와요. 그래서 AIDA죠. 어텐션이라는 것은 주의입니다. 어텐션.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델하우스, 신문 광고 같은 걸 내잖아. 그죠? 이거 꼬시려고. 주목을 끄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인터레스트. 자, 뭐냐면 관심입니다. 자, 거기 나가되면 분양대행사가 나와서 관심을 끌겠죠. 자, 욕망이라는 자체는 자, 우리가 2차까지 준비하시는 분들은 셀링 포인트를 적어 놓으셔야 돼요. 자, 셀링 포인트라는 것은 중개업 법령 실무에서 나오는 건데요. 자, 우리가 셀링 포인트 설명은 상품으로서의 부동산이 지니는 여러 가지 특성 중 구매자한테 만족을 주는 특징이 셀링 포인트예요. 그걸 욕망 단계에서 합니다. 그럼 행동에 대한 액션이라는 자체는 나중에 계약서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액션을 우리가 클로징 단계라고 하고 클로징을 시도하는 게 디자이어다. 이렇게 해서 아이다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건 구매 의사. 자, 어떻습니까?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이에요.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이다. 이런 거 나오면 고객 점유를 찍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 얘는 소비자가 들어가요. 소비자와의 심리적 접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자, 근데 이제 마케팅이라는 자체가 한쪽만 치우친 게 아니라 관계 마케팅을 유지하자. 그래서 아까 레미안이나 자이 같은 브랜드를 내세우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이제 관계 마케팅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얘는 관계를 유지한다는 힌트를 또 줄 수 있고요. 자, 생산자만이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 간이에요. 그래서 관계를 유지하자. 생산자와 소비자 간. 자, 우리가 어느 지역에서 레미안 아파트 살았는데 너무 좋아. 그럼 다른 지역에서 레미안 찾거든요. 레미안이라는 게 우리가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브랜드를 내세우거든요. 그래서 브랜드를 찾는 거죠. 그래서 한 번 파는 일회성이 아니라 한 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이기 때문에 장기적, 지속적으로 가자는 거죠. 이게 바로 관계 마케팅이다. 그럼 생산자, 소비자 나왔고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적, 지속적.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 보시면 브랜드라가 나오면 관계 마케팅인데 관계를 유지한다는 힌트를 주기도 합니다. 자, 일단 부동산 마케팅 환경은요. 자, 우리가 거시적과 미시적이에요. 거시적은 이제 전체고 미시적은 이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거시적은 외부 환경입니다. 뭐 자연 환경과 인문적, 경제 기술적, 정치 행정, 사회 문화적. 자, 우리가 보통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쾌적성 같은 거 자연 환경을 마케팅을 많이 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미시적이라는 자체는 내부적인 뭐 우리가 그 안에서 시장 안에서 경쟁업체가 있을 수 있죠. 그럼 경쟁해서 파는 상품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케팅에 경쟁업체가 미시적에 들어간다는 게 나왔거든요. 공중, 고객, 정보도 들어갑니다. 자, 광고 파트는 이 프로모션에 들어가는데 요즘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들어보시면 부동산 광고의 특성이라는 것은 자, 어떻습니까? 당연히 일반 광고와 틀린 거는 자, 우리가 부산에서 광고를 하시다가 서울로 와서 광고할 수는 없잖아요. 지역마다 지역적 제한이 있고요. 다 내용은 틀려요. 개별성 때문에 광고 내용이 틀리겠고요. 그 다음에 시간의 제한성. 보통 우리가 물건을 파는 그 일반 뭐 콜라라든지 뭐 신발, 뭐 TV, 물론 TV에서 판매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판매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이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그래. 그럼 시간이 좀 제한돼 있죠. 그래서 거래가 성립되면 더 이상 광고할 필요성이 없다. 자, 광고의 양면성은 자, 우리가 어떻다는 거냐면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칠판 주개를 판매하는 판매사가 광고를 하는 거죠, 보통. 사는 사람이 광고하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 부동산은 파는 사람만 광고하는 게 아니라 수요자, 공급자가 동시에 광고가 주체가 될 수도 있다. 팔 사람, 살 사람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광고에 대한 분류도 예전에 좀 나왔는데 좀 요즘은 실제가 안 돼요. 신문은 이제 안내와 전시가 있는데 안내 광고는 한정된 광고예요. 그래서 약어를 이용해서 전시라는 거는 공간이 커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진 상세한 설명문이 들어갑니다. 그 안내는 공간이 작고 전시는 공간이 크다. 다이렉트 메일이 DM이에요. 우리가 어디가 분양한다고 막 그 여러분한테 어떻습니까? 이 다이렉트 메일 같은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우선위에서. 그러면 그거는 광고 형식이 자유롭고 대상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어떤 특정 사람들한테만 가니까 비용이 좀 많이 부담되는 거죠. 명부 관리가 어렵고요. 뭐 출판물 관리, 뭐 우리가 잡지 같은 뭐 이런 것도 광고하고요. 교통은 뭐 전철 버스에 내 있는 거예요. TV 광고는 뭐 다 아실 테고요.
그래서 TV는 뭐 많은 고객이 순간적이지만 신뢰성이 그만큼 큰 반면에 다른 매체에 비해서 광고비가 비싸죠. 점두 광고는 이제 점포의 간판 색채 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중개업소 가시면 보증금 얼마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게 있잖아요. 이 점두 광고고. 노벨티 정도는 좀 체크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열심히 쓰고 계시는 볼펜에 전화번호 같은 거 적혀져 있잖아요. 이거는 이 어떤 실용적인 장식적인 조그만 물건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일반에게 그냥 업체를 알리고 장래 고객을 확보하고 세부적으로 광고할 수는 없어요. 거래에 대한 감사의 뜻, 계속적인 호의를 희망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문제를 풀 텐데요. 거의 본다면 다 이 세 가지 마케팅 전략에서 나와요. 가볼게요. 자, 1번 갑니다. 자, 틀린 거는 그냥 답만 보고 옳은 거는 지문을 다 볼게요. 1번은 다음은 부동산 마케팅에 대한 설명에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공급자의 전략 참여에서 표적 시장을 선점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한다는 틈새 시장의 점유라는 글씨가 힌트가 들어갔어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관계 마케팅이 아니라 시장 점유 마케팅이죠. 그 다음에 2번에 가시면 아까 제가 3번을 보시면은 이 마케팅이라는 거는 어떻게 흐른다 그랬어요. 지금 공급자에서 수요자로 가잖아요. 점자. 매도자에서 매수자. 그래서 공급자에서 수요자니까 구매자에서 공급자가 아니라 공급자에서 구매자를 가고요. 3번 갑니다. 자, 3번에 틀린 것은 당연히 3번이죠. 고객에 대해서 점유. 공급자, 소비자, 장기적, 지속적 나왔다. 이건 관계 마케팅입니다. 시험 문제는 딱 정해졌죠.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서 4번에 대해서 같이 한번 풀어드릴 텐데요. 자, 4번을 나오면서 이제 포피믹스에 대한 거를 이제 얘네들이 작년에는 다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우리가 패키지로 풀어본다면 4번의 박스 보시면 1번 기존과 차별화된 아파트 편변석에는 이건 제품이에요. 프로덕이고 모델하우스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것은 판매 촉진입니다. 5번이 정답이고요. 자, 7번에도 똑같은 문제죠. 다음 중 마케팅에 대해서 옳은 거. 자, 2번 분양대 행사를 이용한대요. 가격이 아니라 프레이스, 유통 용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넘기시면은 페이지 285페이지 10번에다가 별표를 좀 크게 치시는데 자, 이제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다 물어봅니다. 계속 기억해 보시면 아파트의 단지 내 친화적 실개천을 설치한다는 건 프로덕입니다. 제품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개업소 적극 활용하는 건 유통 용도죠. 시장 분석을 통한 적정 분양가를 책정했다는 건 가격이에요. 그 다음에 주택 청약자 대상 경품 추천 가전제품 제공은 판매 촉진이 되겠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282페이지 5번을 보시면 자, 첫 번째 1번에 보시면 아까 소비자가 나와서 소비자가 나오면 무조건 고객 점유예요. 아니다. 구매 의사 결정이죠. 그래서 소비자 나오면 시장 점유가 아니라 고객 점유다. 그 다음에 6번은 이제 그냥 또 한번 심심해서 다르게 냈죠. 3번에 가시면 부동산 종류와 관계없이 마케팅 활동이 유용하다? 유용은 동일하다? 아니죠. 우리가 마케팅이라는 것은 주상공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택에 대해서 중개업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상가 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 공업용이 있으면 각각 마케팅이 다르겠죠. 개별성 때문에.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자, 8번 문제를 주의 있게 보세요. 이 시청이 한번 들어갔거든요. 어떻게 들어갔냐면 자, 8번에 마케팅 전략에 틀린 것은 1번인데 자, 위치, 방위, 층, 지역에 따라서 약간 다른 가격을 적는 건 신축 가격입니다. 신축. 그래서 시가는 시가대로 판매하기 때문에 이걸 잘못 냈어요. 그죠? 그래서 2번에 가시면 상품 계획이나 광고 등 여러 판매 특징을 전개하기 위해서 소비자를 몇 개 다른 곳으로 나눈 후 특정 군집을 표적시장을 선정이라는 게 아예 힌트가 들어갔네. 그럼 표적시장의 선정이라는 것은 세분화가 아니라 표적시장 선정이죠. 그래서 시장 세분화가 틀렸죠. 그래서 2번이 정답으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정답이 나왔는데 이 시청에 들어가서 자, 신축이라는 자체는 신축은 그때그때 가격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신축이라고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층수도 1층은 좀 낮고 노열층이 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역에 따라 다르겠고 이건 시가가 아니라 신축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그 다음에 마케팅 믹스는 4가지 다 들어갔고요. 특히 여기 주의하실 게 여기는 문제를 제가 안 냈지만은 플레이스,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로모션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아까 포지션이라는 차별화가 영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P에 4가지의 포지션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것도 주의하세요. 자, 그 다음 마케팅 믹스는 기업의 표적 시장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마케팅 요소의 조합이다. 4가지가.
마케팅 믹스에서 촉진 관리는 판매 요인과 직접적인 인적 판매 등이 있으며 이러한 요소를 혼합해서 전략을 또 구사하기도 한다. 자, 그러면 9번도 한번 다 볼게요. 우리가 최근 문제니까. 자, 일단 정답은 2번이죠. 쉽게 냈어. 그래서 우리가 공급자 하면서 마케팅, 표준시장 선정과 틈새 시장을 접는 또 나왔어. 틈새 시장을 접는다는 것은 시장 점유죠. 그 다음에 셀링 포인트라는 게 있었잖아요. 아까 상품으로서 부동산 시 여러 가지 특성 구매자한테 만족을 주는 것을 욕망 단계에서 하거든요. 셀링 포인트다. 관계 마케팅은 공급자, 소비자 다 들어갔죠.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 관계 유지한다. 맞죠? 관계 마케팅. 자, 그 다음에 STP는 시장 세그나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그 다음에 주의하실 게 요겁니다. 포지셔닝이 아까 8번에 3번하고 연결시켜 보세요. 실질적으로 예전에 나왔었는데 포지셔닝이 들어가야 되지 플레이스, 프로덕트, 플라이스, 프로모션이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조금 야비하게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아이다는 구매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텐션, 인터레스트, 디자인, 액션 들어갔죠.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에서는 이 세 가지 전략만 좀 충분히 하신다면은 여러분이 뭐 그렇게 여기서 벗어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꼭 여러분이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23강까지 나갔죠. 그러면 이제 24강으로 이제 가기 전에 자, 286페이지 가시면 부동산 이용 파트가 있어요. 이용. 자, 부동산 이용 파트는 거의 이제 출제 빈도가 좀 낮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이 한번 훑어드리는 걸로 이제 갈게요. 자, 일단은 페이지 오셔서 다시 가시면 278페이지로 가시면 자, 부동산 마케팅의 전략은 세 가지 차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시장 점유 마케팅은 STP와 포피 믹스가 나와야 된다. 특히 STP에서 우리가 세분화, 표적시장, 차별화가 순서가 중요하다. 그래서 표적시장에 세분화된 시장이 있으면 이건 시장 세분화 다음이다. 그 다음에 차별화해 보시면 표적시장에서 고객 욕구를 파악한다면 그건 표적시장이 전에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세 가지에서 피는 포지셔닝인데 밑에 플레이스,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로모션과 바꿔낼 수도 있다. 그다음 유통경로는 아까 분양대행사를 이용하거나 중개업자를 활용하는 것은 유통경로고요. 제품 전략, 지하주차장화, 라이프스타일, 평면 설계 이런 것들, 친환경에 대한 어떻습니까? 실개천을 설치한다. 주의하실 게 여기는 안 냈지만 의사소통이 프로모션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모델하우스에 대한 그 청약을 할 때 추첨을 해서 경품을 나눠준다든가. 그다음에 가격 전략은 아까 뭐 분양 가격 책정이라는 게 있었죠. 고객 점유는 아이다가 들어가고 특히 아까 디자이어 단계에서 셀링 포인트라는 게 있었다. 그 다음에 구매 의사 결정 과정, 소비자 들어가면 고객 점유 찍고요. 관계 유지한다. 관계 마케팅은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적 지속적이다. 생산자 소비자 간의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적 지속적 관계를 유지한다. 마케팅 환경은 우리가 한번 나왔는데 경쟁업자는 우리가 경쟁하면서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미시적 환경이 경쟁업자도 들어간다. 자, 광고라는 것은 예전에 안내 광고와 신문 광고에서 전시 광고만 한번 출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간이 넓은 게 전시고 작은 게 안내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꼭 보시는데요. 근데 이제 최근의 경향은 시장 점유 마케팅을 좀 많이 내요. STP를 가지고 좀 장난치고요. 포피 믹스. 그래서 요거 위주로 좀 가져가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내용이 많은 게 시장 점유 마케팅이거든요. 그래서 시장 점유는 틈새 시장을 점유한다는 단어가 들어가고 공급자, STP, 포피 믹스 나오면 시장 점유 찍고요. 그 다음에 고객 점유는 소비자가 들어갑니다. 구매 의사 결정에 아이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관계 마케팅은 관계를 유지한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적 지속적이다. 관계 유지라는 걸 또 놓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면 바랍니다. 그래서 자, 매 회마다 한 문제씩밖에 나오진 않았어요. 출제 빈도는 높진 않지만 그래도 점수를 따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곳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이라는 것은 조금 더 거신 우리가 조금 이제 283페이지 가시면 아까 6번 같은 경우는 마케팅에 대한 그 종류에 관계없이 마케팅 활동의 유형은 동일한 게 아니라 다르고요. 자, 7번 같은 경우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3번에 마케팅은 경쟁하며 판매하기 상품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있기 때문에 경쟁사를 가지고 어떻습니까? 이 자체적으로 이제 어때요? 경쟁사를 마케팅 참여를 볼 수 없다는 게 볼 수 있다라고 하셔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조금 잘못했네요. 저 이걸 보기 잘했네.
7번 문제 정답은 죄송합니다. 1번이 정답이죠. 그냥 2번이 틀렸다고 가는데 283페이지는 자, 훑어보기 잘했습니다. 7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죠. 소비자는 가족 구성은 소비자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넌 틀린 건 줄 알았어. 2번 틀렸긴 틀렸지. 분양 대행사 맡기는 거는 플레이스고, 그 다음에 경쟁하면 판매한 상품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있기 때문에 경쟁사도 마케팅에 미시적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이다 나왔고 소비자는 고객 점유고, 그 다음 여기 나왔잖아요. 5번. 아, 여기구나. 자,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가 들어갔는데 포지셔닝이 들어가면 안 되지. 포지셔닝이 아니라 판매 쪽지 프로모션이 들어간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풀기 잘했네요. 정답은 1번이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정말 쉬었다 가겠습니다.